이제 오늘 드디어 1단원 끝났고요. 네, 2학 정리까지가 1단원 내용이에요. 1단원은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썼고요. 경우의 수에서 보면 우리 중복 순열부터 시작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했고 중복 조합까지 이렇게 경우의 수 3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운 게 2항 정리. 2항 정리는 약간 별개의 느낌으로 가셨으면 됐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게 확률이다.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확률. 자, 일단 확률이란 무엇인가 얘기부터 좀 하면, 너희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죠. 안 좋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좋을 거 같니? 갔니? 일단 소개력 가서? 안 가서? 왜 가서? 재미없어서? 스포 당해서. 레전드. 싫어. 주식시장을 알 수 있잖아. 미래 스포츠 결과를 다 알 수 있잖아. 일단 돈은 돈 걱정은 없어. 근데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돈 걱정은 없잖아. 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확률이라는 건 무엇이냐? 미래에 일어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는 게 확률이다.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확률을 구할 텐데, 자, 확률에 대해서 용어 정리 몇 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어. 첫 번째, 표본 공간. 뭐라고? 표본 공간. 자, 얘는 표본, 영어로 샘플. 공간, 영어로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우, 좋아요.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나올 수 있는 표본들,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가 뭐 주사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한다. 주사위 한 번 던질게. 나올 수 있는 결과 뭐가 있어? 1, 2, 3, 4, 5, 6 이게 다 결과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이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보통 샘플 스페이스 다 S로 시작하죠? 얘는 S로 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행의 S 표본 공간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적어주시면 돼요. 누구 있어?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괜찮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무엇이냐?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일단 다 모아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자, 두 번째 용어 정리. 사건. 사건은 영어로 이벤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주사위 한 번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떤 사건이 가능하냐? 뭐 예를 들어 2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1,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 2, 4,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 1, 3, 5 소수가 나오는 사건 2, 3, 5 뭐 이렇게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사건은 결국 이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야? 그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사건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 이 둘이 같아지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무슨 집합? 그치, 공집합도 가능하지. 공집합은 공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래서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배반 사건이란 용어도 해봅시다. 배반했대. 배반 당해봤니? 저는 아직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도 안 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배반 사건. 자, 두 사건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이 친할 것 같아, 안 친할 것 같아? 일단 안 친하겠죠? 배반 당했는데 친해지겠니? 그러면 어떤 사건들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냐?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2, 4, 6, 홀수가 나오는 사건 1, 3, 5. 짝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홀수가 나올 수 있어? 절대 불가능하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을 때, 그때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반 사건은 무엇이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만약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럼 그 둘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짝수 2, 4, 6, 홀수 1, 3, 5 공통되는 원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뭐 써주고 싶니? A, 교, B가 모일 때? 그치, 공집합, 공사건입니다. 교집합, 얘는 곱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곱사건이 공사건일 때 괜히 이제 집합에 대한 표현이 익숙하니까 살짝 혼동이 오긴 하겠으나 얘는 일단 읽을 때는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은 곱사건이에요. 합집합은 합사건이고. 그래서 곱사건이 이거 무슨 사건? 공사건일 때. 용어는 그래도 확실히 하고 가야지. 근데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렇게 가셔도 괜찮고, 이 둘이 무슨 관계? 우리 집합에서 서로소 관계라고 하지. 사실상 배반 사건은 서로소랑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뭐라고? 그냥 전체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모아놓은 집합 S라고 쓰고요. 그리고 사건은 표본 집합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리고 배반 사건은 서로소 관계일 때.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 정리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확률에 대한 상황은 총 3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써놓긴 했는데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이니? 3번. 우리가 수학 공부하고 있죠. 수학적 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통계적 확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에 대한 상황은 좀 다양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우야.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내가 상황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무슨 확률인지 한번 추측해봐. 통계적. 진짜. 어이, 너무하다. 자, 자, 지금 여기 몇 명 있죠? 저희 4, 5, 6, 7, 8, 9, 10. 딱 10명 있다. 딱 좋다. 자, 전체 10명 있어요. 통계적. 기하적은 절대 안 돼. 자, 전체 10명이 있는데, 자, 아이폰 쓰는 사람 손. 우와! 9명이다! 뭐야, 못 써? 갤럭시야? 아, 오케이.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9명 있어요. 아이폰 안 쓰는 사람 1명 있어요. 자, 우리가 10명 중에 한 명을 딱 뽑아왔을 때 아이폰 쓰는 사람일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9지? 맞지? 얘는 무슨 확률일까? 통계적. 얘는 통계적 확률이에요. 지금 우리가 통계를 해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이 딱 쓴다는 통계를 잡아놨으니까 아이폰 쓸 상황은 아이폰 쓸 확률은 10분의 9다 9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통계적 확률은 지금 우리가 샘플을 여러 개 10명을 잡아서 10분의 9인 거지 사실 뭐 전 세계로 잡아보면 뭐 10분의 9가 아니라 뭐 반반 정도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통계적 확률이고 뭐 예를 들어 너희 야구 보니? 기하적. 야구 봐 야구? 야구 봐? 야구에서 너희 그 타율 있지 타율 3할 4푼 2리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어? 내 말 이해해봐 한번. 그러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타석에 섰어. 공을 친다고 안타는 아니지만 잘 치면 안타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해? 안타 들어봤어 안타? 안타는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잘 친 거. 잘 친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 자, 만약에 타석에 2번 쳤대. 근데 안타를 깡번 쳤대. 그럼 이 사람은 안타 칠 확률이 몇이야? 빵. 그치, 2분의 0이지. 빵이야. 맞니? 자,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통계를 잡아봤을 때 두 번 중에 한 번도 못 쳤으니까 얘는 안타 칠 확률 빵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 얘들아, 이거 얘기해보자. 얘가 지금 안타 참 기다려. 이거 얘기해보자. 자, 얘가 지금 두 번 중에 한 번도 안타를 못 쳤다고 해서 다음 타석에 안타를 무조건 못 치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실제 확률이랑 조금 달라요. 그냥 오로지 과거의 데이터 혹은 내가 지금 통계를 잡아본 거 가지고 추측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오로지 추측하고 있는 거야. 두 번 중에 한 번도 못 쳤으니까 한 번도 못 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지만 얘가 실제로 못하냐. 왜 못하냐 아니? 못하니. 그래서 못하냐.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야구 중에. 야구 중에 야구 선수 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로 다음엔 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주사위를 5번 던져봤어. 주사위를 5번 던져봤는데 짝수가 한 번 나왔어. 그러면 짝수 나올 확률은 지금 몇이 나오는 상황이야? 5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지. 그렇다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진 않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엔 그냥 오로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확률이랑은 살짝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엔 어떤 식으로 구하시는 거냐? 지금 보니까 전체 수에다가 전체 횟수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 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전체 횟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체 횟수분에 그 사건에 대한 수를 분자에 올리시면 되겠죠. 지금 아이폰 나온 사람이 9명이었으니까 9. 안타 친 게 실제 0명이었으니까 이 이벤트가 발생할 그 횟수는 0번. 여기는 1번.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횟수, 비율을 구하시면 된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과거의 데이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합산해 봤을 때 그걸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재밌는 것 같아. 자, 이제 이거 한번 무슨 확률인지 기하적 확률. 예측하지 말아봐. 자, 너희 이런 놀이 해봤니? 아니요. 아니, 뭐 여기 해도 안 했는데. 자,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안 해봤을 때 선생님 맨날. 너희는 핸드폰도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재밌는 게 많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냥 공 가지고 놀고 펜 가지고 놀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 이런 게임 해봤어? 난 이런 게임 해봤는데. 자,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스탑 했을 때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기는 거고 안 들어가면 지는 거. 이런 거 해봤어? 난 진짜 어렸을 때 해봤는데. 할 게 진짜 없으셨나 봐요. 이거 재밌어. 한번 해볼까? 스탑. 좋네.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스탑! 이러면 스탑 되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자, 이걸 얘기해봤을 때 얘들아 자,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 내가 이 손가락을 하다가 스탑을 딱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3분의 1. 지금 이 전체 길이가 예를 들어 뭐 5야. 근데 이 길이가 2야. 5분의 2. 그러면 5분의 2겠지. 왜냐면 전체 영역이 5인데 그 사건에 대한 영역의 크기는 2가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원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대.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이 안에 쏙 들어가고 이 바깥에 안 들어갈 확률을 물어보면 전체 넓이랑 이놈의 넓이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하적 확률은 이런 거구나. 횟수는 아니겠지만 전체 영역의 크기. 분의 사건에 대한 영역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 크기는 뭐 넓이가 될 수도 있고요, 길이가 될 수도 있고요, 부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자, 이제 무슨 확률일까 생각해 볼까요? 수학.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자, 얘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 2분의 1이지. 왜 2분의 1일까 생각해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6이지. 근데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이야? 3이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수학적 확률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 6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예요. 표본 공간이 지금 1, 2, 3, 4, 5, 6이잖아. 맞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1, 2, 3, 4, 5, 6. 그리고 3이라는 건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지. 짝수 두고 있어.
2, 4, 6.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지금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사건에 대한 원소 개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와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나누시면 된다. 비율을 구해주시면 된다. 근데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얘들아 봐봐. 지금 표본 공간에 1, 2, 3, 4, 5, 6이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얘들아 1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이지. 2가 나올 것도 6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6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니? 모두 같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모두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근원 사건이 뭔지 알아야겠지.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무엇이냐? 원소 개수가 하나인 사건. 그러니까 얘는 원소 개수가 1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다 6분의 1씩 같잖아.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 이 각각에 대한 확률이 같을 때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뭐라고 표현하셔도 괜찮냐? 얘는 균등한 확률이다.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예를 들어 주사위를 갖고 왔어. 카지노 가봤니? 안 가봤겠죠? 자 카지노를 가보면 1, 1, 1, 1, 2, 3 이런 주사위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가보셨어요? 저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호주에서 그 잭팟 그 게임 해봤어요. 어쨌든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자 지금 보면 1이 나올 확률 몇이야? 미쳤다. 1이 나올 확률 몇이야? 6분의 4잖아. 3분의 2잖아. 이런 주사위가 가지고 있으면 맞지?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 공간을 잡아보면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1, 2, 3밖에 없어 실제로. 근데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얘는 6분의 1. 6분의 1. 각각의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같지 않죠. 이런 건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얘는 비균등한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수학적 확률은 아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참고적으로. 좋습니다. 자, 근데 봐봐. 지금 보면 같은 시행을 했어. 같은 시행을. 아까 얘들아 봐봐. 지금 5번 던져서 짝수가 한 번 나왔대.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5분의 1이 나왔어. 너희가 딱 5번 던져봤는데 짝수가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야. 쌤, 뭐야? 확률은 2분의 1이라며. 근데 왜 5분의 1이죠?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5분의 1은 무슨 확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확률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 2분의 1은 무슨 확률에 대한 얘기야? 수학적 확률이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은 서로 다른 상황도 충분히 연출이 돼요. 왜냐면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 둘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다릅니다. 실제로 두 번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한 번도 못 쳤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 안타 칠 확률을 생각해 봤을 때 빵이 아니잖아. 다음엔 칠 수도 있는 거고 못 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다르지만 만약에 주사위를 너희가 5번 던진 게 아니라 10번 던졌다면 혹은 100번 던졌다면 혹은 1000번, 10,000번, 억번 던졌다면 결국 어디에 가까워질까 생각해 봤을 때 2분의 1이라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시행의 수는 보통 n으로 나타내는데 n이 아주 커질수록 어디로 갈수록? 무한대로 갈수록 통계적 확률은 뭐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내가 뭐 하고 싶을 것 같아? 극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n은 시행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쓸 일은 없지만 이 식을 쓸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통계도 배우게 될 텐데 통계를 이해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통계적 확률은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13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확률 끝. 문제 시작. 자, 해볼까요? 일단 3, 5, 6, 7, 8, 11 각각 적혀있대요. 그러면 표본 공간은 이렇게 되겠죠? 자, 나왔어요. 자, A가 나온 사건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3의 배수행운이 나오는 사건. 3의 배수 여기에 누구 있어? 3, 6 있죠. 그래서 3, 6 부분집합이니까 3력만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2의 배수 6, 8 있죠? C 소수 누구 있니? 3, 5, 7, 11 좋아요. 자, 그러면 대반 사건 고르시오. 이거는 서로 정도 찾으시면 돼요. 서로수 누구 있니? 그치. B와 C는 6, 8 없으니까. 아, 지금 B 곱 C가 공사건이기 때문에 대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10번. 자, 표본 공간에 지금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A는 3, 4, 8이고요. B는 4, 5, 6이래요. 자, A와 B 모두 배반인 사건을 구하시오. 자, 사실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그럼 사실 사건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고 우리가 집합에서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4, 5, 6, 3, 4, 8 전부 다 없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3, 4, 8, 4, 5, 6 전부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치 지금 7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9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포함할지 말지 두 개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으니까 4개밖에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14번 무슨 확률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해보세요. 30초. 해봤나? 자 일단 전체 몇 명이니? 바로 하시면 몇이야? 680? 20?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총합을 주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합은 620. 자 그러면 620명 중에 비사는 160명 있으니까 너무 쉽다. 620분의 160이겠죠? 이의 확률은? 그래서 얘는 62분의 16이 되는 거니까 2로 나누시면 31분의 8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15번. 자 얘가 살짝 중요한데. 자 지금 보면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총 10개래요. 그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확인하고 넣는 시행을 반복했더니 여러 번 반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결국 3번에 1번 꼴로 나왔다. 두 개의 공이 흰 공이었다. 흰 공 개수를 구하시. 흰 공 몇 개?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어찌 보면 통계적 확률처럼 보이지. 근데 여러 번 반복했대. 시행의 수를 무진장 늘려본 거야. 그러니까 3번에 1번 꼴로 나왔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인 거잖아. 3분의 1에 가까워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 번 반복했다. 시행의 수를 무진장 늘린 거야. 얘를 무한대로 보낸 거지.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인 3분의 1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수학적 확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구하라는 문제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까? 자, 일단 10개 공 중에 2개 공 꺼내는 경우의 수. 몇 C면? 10C 2점.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따라왔어요? 자, 근데 흰 공 2개 뽑을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흰 공 수를 지금 n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n개의 흰 공 중에 2개의 흰 공을 뽑으면 되니까 그냥 얘는 NCE 이거 아니겠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10C는 45고 45분의 NCE가 지금 몇 분의 몇이 되고 있는 거냐? 3분의 1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NCE는 15가 되겠죠?
그러면 NC 같은 경우엔 N, N마 1을 2팩으로 나눈 게 15인 건데 여기가 30인 거고 몇몇에 30? 6, 5, 30. 좋아요. 그래서 얘는 6이다.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16번. 기하적 확률이겠죠? 해보시겠어요? 진짜 아니네 이거. 나쁘지 않다. 비가 나쁘대요. 정말 없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색칠된 영역에 꽂힐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고 4고 6이래요.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영역의 크기 몇 파이? 36파이 맞지? 그래서 전체 영역의 크기는 36파인데 지금 해당하는 영역은 도넛이니까 이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되죠? 그래서 오이 16파이에서 4파이를 빼신? 그치 12파이 이렇게 되니까 확률은 3분의 1이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얘 해봅시다. 얘는 지금 한번 딱 적어봤을 때 얘가 삼각형이 될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얘가 삼각형 언제 되는지 아니? 일단 직각 삼각형은 언제 되니? 뭘 이용하시면 되냐? 원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뭐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을 만드시면 되냐? BC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직각은 언제 돼? P가 이 원 위에 점일 때. 그러면 다 직각이죠. 전부 다 직각이죠. 자, 그러면 원 내부면 무슨 각? 다 둔각이잖아. 그래서 원 내부면 둔각이 되고요. 원 외부일 때가 무슨 각? 얘가 그치, 예각이다. 그래서 영역을 좀 말씀드리면 이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곳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라인이고 지금 이 영역이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영역이고 그리고 요 영역이 예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영역이다. 오케이. 가능하니? 그러면 전체 넓이 몇? 16 2에 요 놈은 이 반원을 빼면 되겠죠? 반원 넓이가 지금
2니까 4파인데 반띵해서 2파이지. 그래서 16을 2파이로 빼시면 된다. 이게 끝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꾸시면 1-4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겠죠. 8분의 8. 감사합니다. 8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된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총 6개 풀어보고 집에 갑시다. 자, 이제 메인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봅시다. 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테니 슬쩍 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본 건 확률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자, 30초만 있다가 세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보면 다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라서 경우의 수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A에 대해서 1, 2, 3, 4, 5, 6의 부분집합들을 가지고 하나를 뽑겠대.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세야겠지.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부분집합 몇 개 있어요? 2의 6제곱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2의 6승계 분의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2와 5가 모두 포함되달라 했으니까 2랑 5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남은 건 4개죠. 그 4개에 대해서만 부분집합 3개 보시면 2의 4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는 4
4분의 1.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먼저 전체를 나열한다 생각해 봅시다.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팩토리얼. 좋아요. 자, 근데 P와 N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단 이 박스를 만들어줘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상태에서 P와 N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P와 N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집어넣어요. 뭐야, 왜? 처음 봐. 뭘 처음 봐? 나 이렇게 했는데 항상. 처음 봐. B 처음 보니?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이웃하도록. 저건 처음 봤는데. 소연이도 처음 봤어요? 소리 처음 보니? 아, 그래, 했다고. 저희 수업에서 안 하셨나? 뭐 그럴 리가 있냐고. 자, 어쨌든. 자. P와 N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4칸짜리 박스를 만들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 P랑 N 먼저 배치합시다. P랑 N 배치하는 경우에 몇 개? 그치, 두 개죠? 그래서 2 팩토리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씩 고정하면서 가시면 돼요. P랑 N 고정시키시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몇 개? 그치, P, N 썼으니까 4개 중에 2개 나열해야겠지. 4P. 아, 좋다. 4P. 난두개 못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S랑 R 이렇게 고정시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랑 SR을 썼으니까 남은 건 I, G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 팩을 4P인 4, 3 에다가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계산해 보셨을 때 지금 6팩이랑 3팩 나누시면 여긴 654가 되겠죠? 654를 2, 4, 3 나눠주시면 4, 4, 2, 6 날라가서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가능? 좋습니다. 자, 20번. 자, 중복 허용에서 4개를 뽑아서 4자릿수를 만든대요. 뽑았다라고 해서 중복 조합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4자릿수 만드는 거니까 나열까지 하는 거라 얘는 중복 순열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전체 경우의 수 만들어 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아니니? 뭘 4개야? 3개죠? 1, 2, 4니까.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거 분해. 자, 홀수가 나오려면 반드시 맨 뒤에 1이 있고 나머지는 뭐가 상관없죠. 그래서 3개, 3개, 3개. 그래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가는. 자, 세 문제 하고 집에 갑시다. 문제 쓰는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경우에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률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우에서 복습이 됩니다. 싫겠지만.
왜 이래? 왜 이래?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자, 한번 해볼까요? 22번. 하면서. 자, 해볼게요. 자, 지금 얘네들 나열하겠대. 자, 전체 경우에서부터 해볼까요? 얘는 우리 같은 것들이 있는 수열이지. 그래서 얘네들 일단 다 다르다 보고 간주하시고 나열하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에서부터 그려볼게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6개. 6개를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열하면 6팩을 같은 것들이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지금 2개 있고 3개 있으니까 2팩, 3팩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 되냐? 얘는 720을 2 곱하기 6으로 나누는 거라서 6, 12, 120, 60 맞죠? 자, 근데 맨 끝에 3이 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6자리 중에서 3을 맨 끝에 적어주시고 앞에만 나열시키시면 되겠죠? 그러면 3이 하나 날라갔으니까 이 5개를 나누시면 되는데 나열하시면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5팩을 지금 3이 하나 줄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어? 따라왔죠? 2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120, 얘를 4로 나누면 30. 그래서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따라왔어요? 좋아요. 22번. 자, 얘는 전체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까요? 4개, 6개 중에서 5개를 꺼낸다. 그럼 총 몇 개 중에 몇 개 꺼내는 거야? 총 10개 중에 5개를 꺼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10CO 아니에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흰 개 2개, 검은 개 3개라고 했으니까 4개 중에 2개, 6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4C2 곱하기 6C3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10CO는 몇이야? 19, 8, 7, 6을 5팩인 120으로 나누시면 36 곱하기 7? 몇이야? 252? 맞죠? 뭐야 남은 계산해? 너 왜 안 했어? 10시오? 252? 뭐지? 왜 분위기가 싸하지? 괜찮니? 그러니까 251을 6 곱하기 얘는 20이죠? 이렇게 날려버리시면 약분해줘 3 21분의 10. 21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되나? 되겠지 뭐. 자, 23번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지금 x, y, z 다 더해서 12. 이거 부정방정식이죠. 부정방정식에는 우리 뭐로 구했어? h 중복조합으로 구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구할 때는 조건이 필요했어. 어떤 조건? x, y, z 전부 다? 그치, 0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의미 아닌 정수는 실제로 0 이상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h 가지고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얘는 몇 H면? 3H12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아니니? 전체 경우의 수는 3H12고요. 지금 Z가 3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Z가 실제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을 집어넣으시면 X 더하기 Y가 몇이 돼? 9가 되지. 그러면 얘에 대한 경우의 수는 2H9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얘 C로 바꿔볼까? 둘이 더해서 1 빼시면 14C 12 분의 둘이 더해서 1 빼시면 10C9가 되고요. 얘는 14C 2랑 같으니까 14, 12, 13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이겠죠. 따라왔어요? 그러면 요놈은 이렇게 날라가서 7이 되니까 계산해 보시면 91분의 10 이렇게 구해줍니다. 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률 공부를 했는데 책을 안 가져. 책 있으시면 잠깐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보여주시면. 자, 숙제를 해오시면 되는데 오늘 배우는 게 좀 많아서 숙제가 많기는 한데 자, 잘 들으세요. 일단 숙제는 172번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숙제가 그러면 몇 문제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숙제가 98번부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98번부터 일단 113번까지 해오고 중간에 건너 뛴 다음에 126번부터 다시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문제량이 조금 많긴 하지만 쳐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경우에서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 때 내가 숙제로 내줄게요. 알겠죠? 여러분 계약했을 때도 일주일 쉬니까 그때 채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냥 심플하게 그 서술형 문제 있지, 서술형 문제. 그리고 고득점 문제. 그거 제외하고 풀어오시면 돼요. 이해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